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은빛지성 9편입니다. 어르신들께서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뇌를 좀 더 재미있게 자극하고 또 집중력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AI랑 퀴즈도 풀고 이야기 만들고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서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뇌 건강,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맨날 책 읽고 퍼즐 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바로 이 자료가 그 부분을 새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혹시 디지털 기기가 좀 낯설다, 어렵다 느끼셔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핵심은 즐겁게 하시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뇌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육처럼요. 이 자료가 그래서 흥미로운 건데 AI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함을 덜어주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으로 뇌를 자극해서 이 신경가소성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신경가소성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좀 재미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요, 그 AI 챗봇 있잖아요. 네이버 클로바나 챗 GPT 같은 거요. 이런 AI한테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상식 퀴즈 5개 내줘라던가 아니면 재미있는 속담 퀴즈 한번 해볼까? 이렇게요. 아, 그냥 대화하듯이요? 네네. 그렇게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또 옛날 생각도 떠올리게 되고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냥 퀴즈만 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AI랑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러드 AI나 제미나이 이런 글 써주는 AI한테 옛날 이야기 한 문장만 시작해 줄래? 내가 이어서 써볼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야, AI가 이야기를 시작해주면 내가 이어서 쓴다. 네. AI가 딱 첫 문장을 던져주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거죠. 이게 창의력에도 좋고요. 또 뭐랄까 언어 능력 같은 거 유지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와, 진짜 재밌겠는데요? 무슨 AI랑 같이 글쓰기 놀이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림 그려주는 AI들 있잖아요. 캔바 AI나 제미나이 같은 거. 그런 AI한테 특정 동물을 그리게 시켜놓고 자, 이 그림이 뭘까요? 하고 스스로에게 퀴즈를 내보는 거죠. 아하. 또는 챗 GPT 같은 챗봇한테 1970년대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 가사 조금만 보여주고 제목 맞히기 퀴즈 내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재밌네요. 노래 제목 맞히기.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쓰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음악 퀴즈는 노래를 들어야죠. 청각. 가사 기억해야죠. 기억력. 제목 말해야죠. 언어. 이 과정에서 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이유에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AI 도구들이 대부분 쓰기 쉬워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금방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걸 강조하고 싶네요. 사용하기 쉽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네요. 아, 그러면 뇌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자극하는 거 말고 그냥 집중력 자체를 딱 키우는 그런 활동도 있나요? 네, 그런 도전 과제들도 있어요. 1분 기억 게임 같은 거요. AI한테 무작위 숫자 8개만 불러줘. 아니면 오늘 장 볼 거 한 5개만 말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1분 동안 그걸 외웠다가 다시 말해보는 거죠. 짧은 시간에 확 집중해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오, 1분 기억 게임. 이거 은근히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단기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유지에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비슷한 그림 2개 놓고 틀린 부분 찾는 거 있잖아요. AI 버전 틀린 그림 찾기. 아, 틀린 그림 찾기. 그것도 AI로 할 수 있어요? 네. 캔바 AI 같은 걸로 그림 만들어서 하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죠. 시각적인 집중력, 관찰력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스마트폰에다 있는 음성인식 AI 있잖아요.
제미나이 라이브나 챗GPT 음성 모드 같은 거요. 그걸 켜놓고 노래 한 소절, 예를 들어 김밤지 새우고 이렇게 직접 부르는 거예요. 네, 직접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고 나서 AI한테 이 노래 제목 뭘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청각 주의력이나 반응 속도 높이는데 꽤 재밌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AI한테 노래 제목 물어보기. 별게 다 되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이 자료 쓰신 분이 이걸 실제로 몇 달 동안 꾸준히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일 AI랑 글도 쓰고 이야기 이어가고 퀴즈도 풀고 하시면서 집중력하고 사고력을 계속 유지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글, 이미지, 음성, 영상 이걸 다 합쳐서 만드는 멀티모달 콘텐츠 제작까지 도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건요. 결국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경험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해봐야 되는 거군요. AI는 도와줄 뿐이고. 정확합니다. 핵심은 능동적인 참여예요. AI가 아무리 좋은 걸 제안해도 여러분이 직접 안 해보시면 뇌는 자극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추천하는 챗GPT, 클로드 AI, 제미나이, 네이버 클로바 같은 대화형 AI나 캔바 AI 같은 그림 AI, 그리고 스마트폰 음성 기능 같은 것들, 이게 대부분 무료거나 접근하기 쉽고 또 한국어도 잘 지원하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뇌운동이라는 게 어렵고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AI가 더 이상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뇌를 깨우는 새로운 놀이친구, 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도 AI랑 같이 즐거운 뇌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를 보면 AI를 써서 퀴즈를 풀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창작 활동이 내 건강에 진짜 좋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주어진 게임만 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라면 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뇌를 단련하실 건가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여러분만의 뭔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